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 압박을 걸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흐름은 단순해 보입니다. 세금이 무서우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집주인들이 집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들고, 매물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은 눌릴 것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들리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금매는 이미 끝났습니다. 5월 9일 이후가 진짜입니다. 이제는 집값 하락보다 매물 잠김을 봐야 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세금이 강해지는데 왜 매물이 잠긴다는 걸까요?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지는데 왜 오히려 집값을 누르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것처럼 5월 9일 이후 금매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보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말 8만 건을 넘겼다가 5월 초에는 7만 건 초반까지 줄었습니다. 약 한 달 반 사이에 1만 건 가까운 매물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매물이 조금 줄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집주인들이 이미 한번 움직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급한 사람은 이미 팔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이미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고,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사람은 이미 가격을 낮춰 시장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에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버틸 수 있는 집주인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팔기 싫은 집주인,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집주인, 서울 핵심지 공급은 결국 부족하다고 믿는 집주인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매물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의 국면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세금 압박 때문에 금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정책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싼 매물은 늘 먼저 팔립니다. 입지가 좋고 가격이 괜찮은 집은 누군가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급한 매물이 빠지고 나면 시장에 남는 건 더 높은 가격을 원하는 매도자들입니다. 그때 집주인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금매도 팔리네요. 서울 핵심지는 아직 수요가 있네요. 굳이 세금 내고 지금 팔아야 할까요? 차라리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버텨볼까요? 이 순간부터 세금은 집주인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집을 시장 밖으로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세금이 시장에서는 매물을 줄이는 신호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답답해지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사람이 무주택 실수요자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세금이 올라가면 다주택자가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집을 팔 것이고, 그 매물이 쏟아지면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정말 급하면 팝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이 이미 팔고 나면 남은 사람은 버팁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매도자는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매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 팔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걷어들이고, 세금이 부담되면 증여를 고민하고,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정책이 다시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매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5월 9일 지나면 더 싸게 나오겠죠?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들이 못 버티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매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에 나오는 것이 금매가 아니라 매물 잠김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려는 사람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팔려는 사람은 이 가격에는 못 판다며 숨어버립니다.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시장은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게 가장 피곤한 시장입니다. 차라리 폭락장이면 기다리면 됩니다. 차라리 상승장이면 빨리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물은 줄고 거래는 없고 호가는 버티고 전세까지 불안해지면 실수요자는 가장 어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사야 할까요? 전세를 연장해야 할까요?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서울을 포기해야 할까요?
더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까요? 이게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진짜 공포입니다. 집값이 오늘 당장 폭등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선택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매물이 없고, 나오는 매물은 가격이 안 맞고, 전세도 부족하고, 월세는 부담스럽고, 대출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이 학교는 정해야 하고, 직장 거리도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고, 결혼 날짜는 정해져 있고, 부모님 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차트가 아닙니다. 삶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매물 잠김은 투자자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요자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시장에 집이 없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세금이 몇 %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세금을 내고도 팔 사람이 시장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공급은 하루아침에 늘릴 수 없습니다. 재건축도 오래 걸리고 재개발도 오래 걸립니다. 인허가도 오래 걸리며 착공과 입주까지 가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장 시장에 집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팔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금 카드가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계속 들고 있으면 부담을 키우고 팔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정책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보유 부담을 키우면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안정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논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 데드라인이 보이면 급한 집주인은 먼저 팝니다. 절세가 필요한 사람도 먼저 움직이고 자금 사정이 빠듯한 사람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급매가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잡힐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매는 무한정 나오지 않습니다. 급매는 말 그대로 급한 사람의 매물입니다. 급한 사람이 팔고 나면 시장에는 덜 급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덜 급한 사람은 당연히 더 비싼 가격을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매물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괜찮은 급매가 하나둘 팔립니다. 싼 매물이 줄어들고 남은 매물은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분위기를 봅니다. 급매도 팔렸네요. 서울 핵심지는 아직 수요가 살아있네요. 굳이 세금 내고 지금 팔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더 버텨보죠. 이 순간부터 시장은 하락장이 아니라 잠감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잠감장이라는 건 가격이 막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거래는 적고 매물도 적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쉽게 안 내려갑니다. 매수자는 기다리고 매도자는 버티면서 시장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압력이 계속 쌓입니다. 문제는 이 압력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매물이 다시 쌓이면 가격은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더 줄면 실수요자의 불안은 커집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울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특정 동네를 사기 때문입니다. 내 직장과 가까운 곳, 아이 학교가 맞는 곳, 부모님 집과 가까운 곳, 전세 만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출 한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곳.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건 전국 평균 집값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야 하는 그 동네에 지금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입니다. 그 동네에서 매물이 사라지면 평균 통계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말할 수 있고 전국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단지에 매물이 없으면 그 통계는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잔인한 점입니다. 평균은 안정적인데 내 삶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차분한데 현장은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전세 시장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안 팔면 전세라도 놓겠지. 그러면 전세 물량은 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규제가 얽혀 있고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장치가 맞물린 곳도 있습니다. 집을 사도 바로 임대를 놓기 어려운 구조가 생기면
매물이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 물량도 충분히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중 잠김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매매가 잠기고 전세도 잠기고 결국 실수요자의 선택지도 잠깁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입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는 가정이고 서울 출퇴근을 포기하기 어려운 직장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을 3년, 5년씩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날짜가 있고, 만기가 있고, 입학이 있고, 출산이 있고, 출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평균 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시점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시장에 있느냐입니다. 매매도 부족하고 전세도 부족하면 사람들은 결국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매수하거나 더 비싼 전세와 월세를 감수하거나 더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기다리면서 계속 불안해하거나. 그런데 이 중 쉬운 선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후 시장에서 중요한 건 집값이 당장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매도자의 행동입니다. 다주택자가 정말 시장에 집을 내놓는지 아니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예 매도를 포기하는지 전세로 돌리는지 월세로 돌리는지 증여로 돌리는지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지 이 행동이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뉴스가 나온 다음 대중이 움직이고 그 다음 가격이 움직이는 식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뉴스가 크게 나오기 전에 움직입니다. 세금 계산을 먼저 하고 대출 한도를 먼저 보고 전세 만기를 먼저 따져보고 중개업소에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춰서 먼저 던집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금매를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 시장의 숫자가 찍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중이 뉴스를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급한 매도자는 이미 매물을 냈을 수 있고 현금 있는 매수자는 이미 좋은 금매를 봤을 수 있으며 중개업소는 이미 어느 단지에서 매물이 줄고 있는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보는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9일 지나면 더 싸지겠죠? 세금 때문에 집주인들이 더 던지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회가 오겠죠? 하지만 5월 9일 이후 나오는 게 금매가 아니라 매물 잠김이라면 그 기다림은 기회가 아니라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서울 아파트가 다시 폭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수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 전세 수요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물이 다시 늘어나면 시장은 다시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방향이 아니라 압력입니다. 매물이 줄어드는 압력, 세금 때문에 매도자가 숨는 압력, 전세 물량이 충분히 늘지 않는 압력, 대출 때문에 매수자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압력, 그리고 서울 핵심지 공급 부족이라는 압력입니다. 이 압력들이 한 방향으로 겹치면 시장은 거래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어서 버티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은 실수요자에게 가장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은 적고 뉴스는 관망세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보러 가면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습니다. 가격이 괜찮은 집은 이미 팔렸고 남은 집은 비쌉니다. 전세도 부족하고 월세는 부담되고 대출은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가격만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시장에 물건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선택지가 있어야 협상도 할 수 있구나.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건 비싼 가격만이 아닙니다. 협상할 상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매물이 없으면 깎을 수도 없고 전세가 없으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기다림도 전략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아파트 매물 수입니다. 7만 건대에서 계속 줄어드는지 아니면 다시 8만 건대로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매물이 다시 늘면 매도 압박이 살아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매물이 계속 줄면 매물 잠김 시나리오는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금매와 호가의 차이입니다. 실거래가는 아직 낮은데 호가만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호가만 올라가고 거래가 없다면 시장은 버티기 국면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 거래가 따라붙기 시작하면 심리는 더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 물량과 전세값입니다. 매매 매물 잠김이 전세 부족으로 번지는 순간 실수요자의 불안은 훨씬 커집니다. 전세가 오르면 사람들은 다시 매매를 고민합니다. 매매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면 매물이 적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부동산의 도미노입니다. 세금이 다주택자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급한 매물이 먼저 나옵니다. 싼 매물이 팔립니다. 남은 집주인은 버팁니다.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거래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물도 줄어듭니다. 전세까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수요자가 선택지를 잃습니다. 이 구조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강해졌으니 집값이 떨어진다. 단순히 매물이 줄었으니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움직였고 누가 아직 착각하고 있으며 누가 마지막에 충격을 받느냐입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세금 데드라인을 보고 이미 계산을 끝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한 매도자는 이미 팔았을 수 있고 현금 있는 매수자는 이미 좋은 매물을 잡았을 수 있으며 중개업소는 이미 어느 단지의 매물이 줄고 있는지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은 뉴스 제목만 보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금 강화니까 집값은 떨어지겠죠? 다주택자가 못 버티겠죠? 5월 9일 지나면 금매가 쏟아지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충격을 받는 사람은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무주택자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빠듯한 30대, 40대 실수요자일 수 있고 서울 핵심지 진입을 기다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다림은 공짜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전세금이 오를 수 있고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매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아이 학교와 직장 거리 가는 현실이 눈앞까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5월 9일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금이 얼마나 세졌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세금을 내고도 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금매는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매물은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매 소진과 매물 잠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세 시장도 마냥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집값이 당장 폭등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매물도 없는 시장. 매수자는 기다리는데 매도자는 숨는 시장. 전세도 부족해지고 실수요자는 선택지를 잃어가는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것도 비용입니다. 5월 9일 이후 우리가 봐야 할 건 집값 뉴스가 아닙니다. 매물입니다. 전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정말 시장에 다시 나오는지입니다. 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다음 공포는 하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잠김입니다. 팔 사람이 사라지는 시장, 살 사람은 있는데 살 집이 없는 시장,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만 점점 더 불안해지는 시장. 그 시장이 5월 9일 이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경제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읽는 오리였습니다.